반가웁니다. 네, 오늘 뭐 전국에 이런 일이 또 아니고 네, 화성에 매송면에서 마을에 있는 어촌저수지라고 하는 이 저수지의 현황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금 풀어가고 계신 사례입니다. 네, 오늘 그 이광재 회장님께서 사례를 전해주시고 또 이번 사례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또 권력의 감수성을 느껴볼 수 있는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재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에서 왔고요. 매성면 주민자치회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화성은 아니고 화성시입니다. 그래서 빨리 왔습니다. 이게 보고 됐나요? 예, 저는 제일초공론장 사례라고 해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아까 잠깐 나온 거 보셨듯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발표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도 거만동 윤선재 회장님이 겪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 무게에 10분의 1도 안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김선재 회장님 제가 저에게 공론장이어서 여기에 매달리느냐고 응원 한번 가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드리겠습니다. 자, 그 매성면 주민공론장 이렇게 짧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진행 중이어서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매번 그러네. 이것을 진행하면서 이 매성 주민공론장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 이거는 약간 좀 재밌는 멘트로 하려고 했고, 사실은 그 박태준 대표님 원망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잠깐 소개를 해볼게요. 자, 제가 교육으로부터 인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화성시는 그래도 아직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대전이나 인천과 같지 않게 그나마 좀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는 정말 큰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23년도에 박태준 대표님을 모시고 공론장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운이 좋은 건지 고생길로 들어가는 건지 몰라서 거기 교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공론장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까 박태준 대표님 책으로 보면은 이제 더 많은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겠지만 제 그릇이 작아서 박태준 교수님이 얘기하는 말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담을 수가 없어서 핸드폰에다가 담았는데 많은 거 다 담지 못해서 죄송한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의 갈등 현안을 담고 있는 매성면 어천리 소재 어천 저수지입니다. 여기를 보면 이 저수지 안에 이게 KTX입니다. 부산으로 가는 KTX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서 저거를 보면서 이 저수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걸 장점으로 삼자 그래서 그런 의도가 나와서 저기에 어떤 물에 띄어 있는 미술관 화랑처럼도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받고 있어서 저런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적절하게 저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잘 활용할 생각인데 문제는 저기 지나가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여기는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이것은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이것은 1957년대 축조가 됐고 이것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457명의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2010년서부터 내수면 9개는 데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 저수지를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주민들이 다 이해를 하고 우리가 내수면 어깨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마을에 그냥 마을 수익으로 용인하자 그래서 왔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삶의 형태도 바뀌다가 보니까 이제 다른 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저수지는 정말로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의 욕구도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낚시터를 주민들이 자꾸 주민들이 정말 친화적인 이 삶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것을 방해하는 그런 그 시설로 보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역 현황을 보면 어천저수지 낚시터 운영으로 차량 통행 및 보행 시 주민 불편 문제가 크게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천저수지의 저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농업인이 수질 오염 및 갈수기 때 이때 물 부족에 대한 불만 고조가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의심스러운 거죠. 지역 내 주민에서 휴식 공간을 요구하는 일반 주민들의 욕구가 크게 증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모으고 합의를 도출하는 공론장 개최가 필요한 사항이 됐는데 제가 바로 그때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 시작이 됐는데 때로 혹자는 저대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고생길을 열었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나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2023년 주민 의견을 모아서 주민자치에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요. 주민총회를 통해서 의제를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2024년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 공론적인 주제를 선정했는데 그때 어천저수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공론장을 열어라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 공론장은 주민자치 활동 지원 사업으로 시행하게 됐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각의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된 준비회의 구성 및 발족을 했고요. 4차 회의 준비회의를 마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요 과정을 그냥 이미지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총회 1회 때 2023년도에 주민들한테 의제를 내주고 투표를 한 겁니다. 그때 2위로 결정된 게 주민공론장을 열자라고 해주신 거예요. 근데 아까도 거만동도 그런 참혹한 사례를 제가 들어서 격하게 공감이 갔지만 이렇게 주민들이 정했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것을 시작하는데 왜 참여하시는 분들이 없을까요? 정말로 너무나 힘든데 그래도 저는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서로 실패를 해도 우리는 주민들이 이런 공론장으로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것만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역량을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용기를 갖자. 그래서 지금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민총회에서 약 한 5개 의제 중 3개의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4개가 네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게 배석면 주민공론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진행된 주민공론장 사업 진행 경과를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천저수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공론장을 열 것인데 주민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하느냐고 찬반 설문지를 돌려서 그래서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찬반 설문을 조사하는 건 잘 응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고는 동의를 쉽게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아까도 거만동에서는 단위가 틀리니까 엄청 많은 홍보물을 얘기했는데 지인은 6,800명의 주민 수입니다. 그래서 2,800통을 하면 각 가정마다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2,800통의 홍보물을 우편물로 발송했습니다. 이런 우편물을 주민들이 받아보는 경우는 전례가 없습니다. 여지껏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대접하는 경우죠. 그죠? 행정이 저렇게 해서 자세하게 저희들이 필요한 걸 하는데 주민이 결정하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알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론장의 홍보물을 활성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보통은 통상 주민자치에서 무엇을 하자고 좀 약 6개 정도의 홍보물을 붙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는 돈을 좀 더 들여서 11곳으로 홍보를 했는데 이때 주민 참여단 모집입니다. 2단계가. 그랬는데 자원주수가 거의 없는 거예요. 공론장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또 해지돼서.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었고요. 그래서 일단 모집을 해놓고 거기서 준비위원들이 되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공론장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공론장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보람되어 있는, 정말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러한 어떤 의사결정 기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공론장 교육을 해서 그래도 이때는 많이들 참여를 하셨습니다. 최소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은 참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먼 곳까지, 화성까지 와서 교육을 맡아주셨고요. 이때 그래서 준비회의는 약 그래도 4차 회의까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놀라운 게요. 우리 2차 하면 거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주민들이 한번 하고 나서 보면 그거면 됐지 왜 또 뭐를 한다고 왜 뭐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토론을 또 하면 또 많은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맨 처음에 할 때 내가 주민들을 이렇게 모아가면서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니까 우리 박대준 대표님 명언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주민을 믿어라. 그래서 했더니 주민을 믿을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차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2번하고 3번 하면 이제 안 나와야 되는데 왜 사람이 늘어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의외의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갖는 게 다시 모이면 없을 것 같은 이야기가 또 나온다. 그래서 그게 정말로 토론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지역 내에서 처음으로 갈등 현안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본 거죠. 그래서 논쟁하고 서로 입장차를 확인하고 이해하는 공론장 준비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 각기 틀린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모여서 자기 불만을 얘기해야지만 공론장이 된다는 걸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야지만 상대편이 어떤 이해관계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나보다 더 심한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를 보고 서로 상대를 입장을 알게 된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는데도 참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이제 2차 때는 우리 대표님이 얘기하시듯이 이해관계자들이 막 주장하고 주의 주장은 검증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검증이 안 된 상태로 두면 끝없는 논쟁이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들이 전문가들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와서 답변을 해주고 얘기를 해주니까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론장을 만약에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치면 특히 이제 차별적인 공론장은 더 많이 번져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화성시 한번 오셔서 했지만 저는 우리 주민자치 전체의 대상을 가지고 우리 대표님한테 또 한번 요청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주의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와서 초대돼서 이분들이 답변을 해주고 하다가 보니까 확실하게 어떤 가닥이 잡혀가는 그런 것을 느꼈는데 특히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습니다. 농사를 지신 분들이 저수지 니들 이걸 해서 물 오염 다 되고 우리는 거기다 농사 지어서 이게 친환경 농사냐?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매도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전문가들이 와서 계산하니까 낚시터로 인해서 오염되는 건요 0.6%라는 것은
연구기관에 의뢰해가지고 나온 결과예요. 실질적으로는 비점 오염원이라고 해서 그 주변에서 들어오는 그 오염이 훨씬 더 많은 거고, 대신 낚시터 관리를 잘 안 하면 물론 오염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이런 것을 뒷받침하는 그 사례로구나, 그런 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3차 때는 저수지 관리에 직접 관련한 화성시 행정부서가 참관하고 질의사항에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 화면이 없어. 거기 표절 또 하나 표절인가 본데. 네. 네. 거기쯤에서 해주시죠. 예. 그래서 이때는 행정이라는 문제에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 이런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행정에다 요청을 했는데 답변 자료도 안 하고요.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공문을 그 문서로 보내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아예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문서를 따로 보내고 내가 공문을 직접 들고 담당자 과장을 찾아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해서 왔는데, 주민이 권력이 무섭다는 것은 어디에서 이 사람들이 실감하냐면, 이런 걸로 3차, 4차, 5차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우리 그 검사항공에서도 그렇게 보이니까 비로소 행정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여기에 답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듯이, 저희가 준비위원회가 이렇게 이어져서 가고 있다라고 하고 앞으로의 일정이 이렇다라고 해서 전부 다 공문에도 첨부를 하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어떤 대안이나 이런 걸 마련할 때 또 그 이해관계자들 중에서 소수가 있잖아요. 약자. 자기가 다른 다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피해가 되는 그런 약자는 안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약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낚시터를 여기서는 쉽게 말하면 낚시터를 폐쇄하고 둘레길을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게 핵심인데, 나머지 많은 분들이. 그런데 거기에 상생 방안으로서는 저희들이 낚시터와 둘레길이 공존하는 사례 이런 것도 찾아서 거기다 내주니까 그런 것들이 나와서 논의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낚시업 중앙회 회장님을 초대해서 하고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참여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빠지면 나머지 반대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결의하고 밀어넣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행정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안 할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을 겨우 극복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준비회를 마치고 운영위원회 결성 및 회의가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했더니 이제 그 주민자치회 소통관이라는 분이 여기 참여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한 분이 참여하셔가지고 전문가들이랑 같이 결성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힘을 보태서 끌고 가야 될 건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10월 23일 날 이제 공론장을 정식적으로 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시 공론장을 열기 위해서 주민 참여단 리프레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의정부의 포럼 위원들이 계실 텐데 여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신 의정부의 공론장 표지를 그대로 베꼈습니다.
이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양해도 좀 구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정말로 저는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돼서 정말 잘한다고 치면 언젠가 또 발표할 수 있는 자리가 있거나 아니면 이 사례를 제가 우리 단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들로 보면 이제 겨우 준비운동 마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러스트를 집어넣었는데 어쨌든 그 많은 응원 바라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아주 이야기가 많으실 텐데 오늘 박미연 선생님 같이 오신 거죠? 네. 혹시 추가로 더 좀 보태주실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네, 괜찮으세요? 네, 충분히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죠? 네, 그러면 저희 그 이광재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